식사하시고 양치질을 해도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손주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슬쩍 고개를 돌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인가? 하고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불편함의 원인이 바로 입냄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좀 그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마음 정말 착잡하고 서운하죠. 아무리 손주의 솔직한 표현이라 해도 가슴 한 켠이 철렁 내려앉고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양치질도 하루에 3번씩 열심히 하고 사탕도 계속 물어보고 구강청결제도 써봤는데 왜 자꾸 손주가 저만 피할까요? 정말 속상해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4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한 한의사로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바로잡는 단 한 방울, 우리 집 부엌에 늘 있는 재료 하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1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입냄새는 단순히 입이 더러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박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양치질을 하루에 5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입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왜일까요? 입냄새에는 5가지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속 세균의 번식입니다. 우리 입 안에는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나쁜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이라는 악취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거죠. 두 번째,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약해집니다. 하루에 나오는 침의 양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줄어들어요. 침은 우리 입안의 천연 세정제인데 이게 부족하니까 세균이 마음껏 번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산 역류입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신맛이 올라오셨다면 그 냄새가 입으로 올라오는 위장 냄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위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네 번째,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히거나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침이 마르니까 세균들이 파티를 벌이는 거죠. 다섯 번째, 혀 백태입니다. 거울을 보시면 혀 위에 하얗게 끼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혀 백태예요. 죽은 세포와 세균, 음식물 찌꺼기가 섞여서 생긴 건데 이게 냄새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 원인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말이에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그냥 요리할 때 쓰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강은 입냄새 해결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진저롤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입냄새를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을 직접 공격해서 숫자를 줄여버려요. 마치 입안에 천연 항생제를 뿌리는 것 같은 효과죠. 쇼가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잇몸 건강을 개선하고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려줍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강 한 방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에서 생강 한 덩어리 사오세요. 그리고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한 번에 많이 내지 마시고 일주일 분량만 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침에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을 단 한 방울만 섞어 보세요. 처음엔 좀 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5세 김순자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매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입안이 이렇게 상쾌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던 것도 멈췄어요. 지금은 생각 없으면 못 살겠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손자가 먼저 달려와서 뽀뽀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위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물에 희석해서 가글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생강즙을 낼 때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생강을 냉동실에서 하루 얼렸다가 갈면 즙이 더 잘 나와요. 작은 팁이지만 유용하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토종꿀이에요.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을 입에서만 찾으시는데 실제로는 위장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위 기능이 약해져서 위산이 역류하기 쉽거든요. 공복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트림할 때 시큰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이 경우예요. 이럴 때 토종꿀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꿀에는 글루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토종꿀 위산 케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걸 식사 30분 전에 천천히 마시세요. 꿀이 위 벽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소화효소 분비도 도와줍니다. 80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밤만 되면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도 마셔보고 소화제도 먹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속이 편해지고 입냄새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지금은 손자가 제 옆에서 잠들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소량만 사용하세요. 꿀도 당분이거든요. 그리고 꿀을 고를 때는 되도록 가공하지 않은 토종꿀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가공꿀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효과가 떨어져요. 꿀물을 마실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레몬즙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이 위산 밸런스를 맞춰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입냄새는 단순히 입이 더러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박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양치질을 하루에 5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입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왜일까요? 입냄새에는 5가지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속 세균의 번식입니다. 우리 입 안에는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나쁜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이라는 악취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거죠. 두 번째,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약해집니다. 하루에 나오는 침의 양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줄어들어요. 침은 우리 입안의 천연 세정제인데 이게 부족하니까 세균이 마음껏 번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산 역류입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신맛이 올라오셨다면 그 냄새가 입으로 올라오는 위장 냄새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위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네 번째,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히거나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침이 마르니까 세균들이 파티를 벌이는 거죠. 다섯 번째, 혀 백태입니다. 거울을 보시면 혀 위에 하얗게 끼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혀 백태예요. 이 백태는 앞서 말한 입냄새 주범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해결책은 자일리톨입니다. 혀 백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칫솔로 혀를 세게 문지르시는데 이건 오히려 혀에 상처만 내고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일리톨은 천연 감미료인데 세균이 이걸 먹어도 산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죠. 그리고 침 분비를 늘려서 자연스럽게 입안을 청소해 줍니다. 자일리톨 가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양치 후 자기 전에 순수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간 천천히 녹이세요. 달콤한 맛이 나면서 침이 많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삼키지 말고 뱉어내는 거예요. 자일리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81세 이상철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생님, 저는 10년 넘게 손주들이 제 옆에 안 오더라고요. 혀에 하얗게 끼는 게 너무 심해서 말할 때마다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자일리톨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손자가 무릎에 앉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자일리톨을 고를 때는 100% 순수 자일리톨 가루를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자일리톨 껌에는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쓰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루에 적용하면 좋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기상 후에는 생강물로 각을 하세요. 생강즙 2에서 3방울의 물 반 컵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생강즙 치약으로 양치질 하세요. 식사 루틴으로는 식사 30분 전에 토종 꿀물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속쓰림이 있을 때 좋아요. 식후에는 평상시처럼 양치질 하시면 됩니다. 저녁 루틴, 취침 전에는 양치 후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5분간 입에 유지하세요. 뱉어낸 후 물로 가볍게 헹구시면 됩니다. 이 루틴을 따라 하실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에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상 이런 단계로 좋아집니다. 3일 후에는 입안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7일 후에는 가족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해요. 2주 후에는 확실한 개선으로 생활에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손주가 먼저 안아달라고 해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입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건강 신호일 뿐이에요. 이제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오늘 알려드린 따뜻한 루틴으로 응답하실 시간입니다. 생강 한 방울, 토종꿀 한 스푼,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입냄새 걱정 없이 손주와 더 가까이, 사람들과 더 편안하게. 당신의 노후가 다시 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고 2주 후 여러분의 변화도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